이 공동체 같은 것, 공동체와 관련한 논의가 한국에서는 올 4월 달에 올 봄에 실천민속학회에서 학술대회 기획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만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무기한 연기가 됐습니다. 또 무형유산학회에서도 무형유산과 공동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기획했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연기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 민속 예능뿐만이 아니라 유산과 관련해서도 공동체 논의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한 2, 3년 전에 이 공동체 논의가 한번 있었는데 그 논의가 아직 좀 충분하지 못해서 한번 각 학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 일본의 민속문화재에서 말하는 이 공동체 혹은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에 있어서의 공동체가 어떠한 것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도 국가지정 무형문화재라든지 아니면 시도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게 되면은 그 해당 민속 예능을 전승하는 보유자라든지 아니면 보유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민속문화재와 무형문화재로 구분해서 범주를 구분해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질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개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표로 작성해 봤는데요. 이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심이 되는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이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는 내용을 법으로 규정지어 놨습니다. 그래서 해당 무형문화재를 전승하는 전승자라든지 아니면 그 문화재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아주 명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단체를 이제 보유단체, 일본어로 표기하게 되면은 호지단타이라고 해서 보지단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하나의 표현 방법으로서 이렇게 보유단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런 반면에 민속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어떤 법적인 규정이 사실 없습니다. 없고 단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단체나 아니면 기타 보존에 있어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1975년에 와서 문화재 보호 제요라는 이 규정집에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앞서 선택제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선택 민속문화재, 선택 중요무형문화재라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75년 이전에는 보존에 임하는데 적당한 사람 혹은 임의단체 중심으로 전승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보존회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그 보존회를 여기서는 보호단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1975년이라는 시점입니다. 1950년에 일본 문화재보호법이 제정이 되고 엄청난 개정을 이루는 시기가 1975년입니다.
어떻게 보면 법 전면적으로 이렇게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75년 이전의 민속예능은 사실 무형문화재였습니다. 물론 이 무형문화재 속에는 중요 무형문화재도 있고 중요 민속문화재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이 개정이 이루어지기 이전인 1960년대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무형문화재를 지정을 해왔습니다. 근데 75년에 법이 개정된 이후에 이 민속예능은 중요 무형 민속문화재로 명칭이 변경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보유단체를 보호단체로 바꾸게 되고, 보호단체의 전성자 중심에서 일반인 중심으로 변화하는 것이 다름 아닌 민속문화재입니다. 즉, 무형문화재는 반드시 법규화되어 있어서 그 전성자나, 즉 보유자나 보유단체가 명확합니다. 그런 반면에 이 민속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 중심으로 변화가 되면서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이 보유자라든지 아니면 보유단체가 되기 위한 하나의 자격 요건입니다. 국가에서 지정을 하는 중요 무형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일정 기간 수련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분명히 있는 반면에 민속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수련기간 필요가 없습니다. 당장 오늘이라도 내가 이 단체에 들어가서 허드렛 일을 하던 어떤 기예능을 익히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량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자면은 단체 구성원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 즉 이러한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 수련 기간이라든지 기량이 필요하냐 안 하냐, 이 차이입니다. 자, 수련 기간이 필요하고 일정 기간 수련을 하고 검정을 받게 되면 테스트를 받고 합격을 하게 되면은 중요 무형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문부과학 대신 우리나라 같으면 교육부 장관이 되겠습니다.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인정서를 받게 됩니다. 그런 반면에 민속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문화청이죠. 우리나라 같은 문화재청장입니다만은 문화청장으로부터 지정 정명서를 보호단체에다가 교부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청장이 민속문화재로서 지정을 한다는 정명서를 주는 것하고 장관이 인정서를 교부하는 것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격과 관련해서 이 단체 구성원들이 어떤 수련기간이나 기량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 보호단체 혹은 보존의 회장, 단체장으로서 지자체 단체장이 회장으로 취임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체 구성원은 누구나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구성원이 되기 위한 어떤 까다로운 어떤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런 반면에 국가무형문화재 같은 경우는 그 보유자 아니면 전성자나 소유자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단체 구성원의 어떤 자격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가 민속문화재냐 아니냐를 가름하게 됩니다. 또 하나, 이 문화재 성격인데요. 민속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보존, 활용 중심 개성 시스템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활용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이 민속문화재 자체가 국민의 어떤 생활 추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자리매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국민의 생활 추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어디에서나 존재했던 것이 지금은 특정 지역에 남아서 전성되고 있다라는 그러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자, 그런 반면에 국가무형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수한 환경나 아니면 조건 하에서 특정 지역에만 전성이 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민속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널리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사례들인 반면에 국가무형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특정 혹은 특수한 환경 속에서 전성이 되는 그런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 차이가 엄청난 큰 차이입니다. 자, 이러한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 다음에 이 민속문화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보유단체와 보호단체는 엄연히 다르다. 즉 보호단체는 민속문화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유단체는 국가지정 무형문화재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테라사키 하네코춤을 통해 본 예능의 문화재화, 즉 민속예능이죠. 민속예능의 문화재화와 지역 자원화라는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는 포스터는 2019년도에 하네코춤 페스티벌의 포스터입니다. 이 하네코춤은 미야기현 이시마키시 테라사키라는 마을의 즉 지역에 있는 신사에서 매년이 아니라 4년에 한 번 개최하는 대제례라고 할까요? 큰 제례의 하나의 부대 행사 내용의 일부였습니다. 다양한 부대 행사들이 있는데 그런 행사 내용이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수십 명의 젊은이들이 이 하네코춤이라는 군무를 추게 되는데 이 춤을 출 때에 전통적인 민요 가락에 맞춰서 아주 약동감 넘치는 그런 춤을 추게 됩니다. 이 포스터에도 잠깐 나옵니다만은 남녀를 불문하고 젊은 남녀가 기본적으로 여장을 하고 머리에는 수건 아니면 두건을 쓰고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다시 잠시 언급을 하겠습니다만은 초창기에는 과거에는 남성 중심의 연예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여성 회원들의 참가가 증가하면서 지금은 여성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러한 춤으로 조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는 이 대제례 아니면 큰 제례의 전야제 행사로 실시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테라사키 지역을 대표하는 그러한 예능으로서 자리매김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잠시 이 테라사키 하네코춤이 어떠한 것인지 동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테라사키 지역 내에 있는 신사 경내에서 추는 춤의 영상이고요. 또 하나는 이 하네코춤이 이제 시간이 경과하면서 많은 변화를 겪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전국민속 예능대회처럼 그러한 경연대회에 참가했을 때의 공연 동영상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잠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